야,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죽일 수가 있구나.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2010년대 이후에 나온 결말이 충격적인 영화 탑10. 순위는 제가 주관적으로 매긴 거지만 순위 선정의 대상이 된 표본 영화들은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해외 사이트에 어떤 네티즌이 글을 올렸어요. 슬로우번. 영화가 서서히 고조되다가 크레이지 엔딩에 도달하는 그런 영화들 추천 좀 해달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그 중에서 제가 안 본 거, 별로 안 유명한 영화들 위주로 골라서 다 몰아서 봤습니다. 거기에 댓글 추천으로 올라온 영화들, 뭐 미케 타카시의 오디션이나 로만 폴란스키의 로즈마리 베이비, 이런 옛날 영화들은 대부분 엄청 유명한 영화들이라서 이런 콘텐츠로 소개하는 게 좀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유명한 거 위주로 골랐는데 우연히 제가 고른 10편 모두 2010년대 이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유명하다는 것도 뭐 사실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예를 들어 아리에스터의 미드소마도 많이 추천을 하던데 저는 미드소마는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드소마는 뺐고 제가 고른 10편이 모두 미드소마보다 덜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편 중에서 과반이 넘는 6편이 지금 영상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나무위키에 문서도 없는 영화들이에요. 나무위키에 문서가 없으면 안 유명한 영화다.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10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순위를 매겼고, 자, 2010년대 이후에 나온 결말이 충격적인 별로 안 유명한 영화 탑10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위는 킬리스트입니다. 순위가 꼴찌니까 충격적인 영화들 중에서 가장 덜 충격적인 결말의 영화. 이 영화는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습니다. 내용 설명도 다 되어 있고요. 이 영화는 결말만 따로 떼놓기보다는 그냥 영화 전체 내용이 좀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기도 해요. 영화의 분위기나 캐릭터들의 유형을 봤을 때 뭔가 내용과 따로 노는 느낌이거든요. 영화가 예측을 못하겠어. 영화 속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들이 계속 위화감이 들고 주인공이 엄밀히 말해서 악당, 살인 첨부업자인데 약간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이 뭔가 일상적인 느낌의 밋밋하고 덤덤하게 진행되는 악행, 그리고 주인공이 살인 청부업자지만 사실 좋은 놈이 아닐까? 이런 혼동도 주거든요. 주인공이 킬리스트를 받아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주인공이 저지르는 살인의 진정한 의미가 후반에 드러나고 결말에도 반전이 있지만 그 시점까지 가면 결말은 대충 예상이 되는, 그래서 결말의 반전 자체만 보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건 아니지만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9위는 페브러리입니다. 오스크 퍼킨스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무위키에 문서조차 없는 이런 안 유명한 영화로 데뷔를 한 오스크 퍼킨스 감독이 2024년에 떡상을 했죠. 니콜라스 케이지, 마이카 먼로 주연의 롱레그스라는 영화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저예산 독립영화거든요. 그런데 북미에서 7천만 불 이상, 해외 성적 합쳐서 1억 2천만 불 정도 흥행했어요. 정말 롱레그스로 오스크 퍼킨스 감독이 제대로 떡상을 했고 2025년에도 스티븐 킹 원작의 더 몽키라는 이 감독의 신작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롱레그스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2024년에 본 영화 탑10 안에도 포함된 영화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데뷔작인 페브러리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 내용이 제가 2024년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랑 비슷해요. 바튼 아카데미의 호러 버전. 바튼 아카데미랑 비슷하게 기숙학교에서 방학인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학생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두 가지 시점이 교차로 진행되는데 어떤 여자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해서 그 다음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고 어딘가로 가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시점은 몇 년 전에 이 여자가 기숙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집에 안 가고 학교에 남아있다가 엄청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시점이 교차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결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런 전개고, 그런데 충격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 감독이 점프스케어라든가 비주얼적인 충격 그런 거보다는 분위기로 조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사실 롱레그스만 해도 별로 안 무섭고 밋밋하다 하는 그런 호불호 반응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현재 호러 장르에서 무섭게 떡상하고 있는 감독이고 롱레그스가 취향에 맞았다면 페브러리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위는 서스페리아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미드소마보다 안 유명한 영화들로 선정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다리오 아르젠토의 서스페리아는 미드소마 따위가 감히? 라고 할 정도로 훨씬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제가 선정한 영화는 아르젠토 작품이 아니고 2018년에 나온 리메이크 영화인데 이 리메이크 작품도 감독은 미드소마 감독 아리에스터보다 더 유명한 감독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지금 헐리우드 최고의 남자 배우인 티모시 샬라메가 이 감독 덕분에 뜬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독도 유명하고 원작도 유명한 영화인데 이 서스페리아 리메이크는 감독과 원작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흥행 성적만 보더라도 미드소마는 우리나라에서 관객이 9만 명 정도 들었는데
들었는데 서스페리아는 3만 명 정도예요. 둘 다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 때문에 보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희한하게 미드소마는 많이들 보시지만 서스페리아는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이 작품은 결말의 충격이 원작에서는 약간 반전 느낌으로 터트린 거와 달리 이 리메이크 작품은 그런 게 없어요. 애초에 원작 내용 자체가 유명하고 여기가 마녀 소굴인 거 다 까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반전이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마지막에 비주얼로 조지는 스타일입니다. 진짜 지옥도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난리가 벌어지고 굉장히 스펙터클하기도 하고요. 비주얼의 수위가 굉장히 세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시각적인 충격은 호러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기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충격적인 난장판 속에서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스타일의 미장센이라던가 말 그대로 스펙터클 약간 구경거리 보듯이 세세하게 장면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기도 했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비주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는 합니다. 7위는 일라이입니다. 넷플릭스로 공개가 된 영화죠.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생각보다 이 영화가 유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무위키의 문서도 있고 아무튼 이 영화는 내용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아무 정보 없이 보는 거랑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감상 느낌이 차이가 클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정보 없이 본 영화고 그래서 반전이 엄청 놀랍지는 않아도 꽤 흥미진진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영화 내용은 어떤 어린 남자애가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특수한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남자의 병과 그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는 내용이고 딱 여기까지 이 영화 보실 분들은 정보는 딱 여기까지만 알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전 내용 자체가 엄청 놀라운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반전이 드러나고 벌어지는 상황들이 좀 강렬하고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꽤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7위로 선정했습니다. 6위는 비밀스러운 초대입니다. 현재 나무위키에 문서가 없는 영화고요. 이 영상에 소개하는 영화들 중에서 제가 미드소마는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뺐는데 뭔가 내용이 미드소마랑 비슷한 작품들이 몇 편 있어요. 뭐 물론 미드소마도 위커맨이나 뭐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많아서 그다지 오리지널리티는 없는 영화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의 영화들은 초중반까지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을 그려내다가 중후반부로 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하며 상황이 미쳐 돌아가는 그런 전개이고 오랜만에 가지게 된 친구들의 모임 그런데 이 모임을 주선을 한 친구가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친구가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얘네도 뭔가 수상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예상이 돼. 하나도 놀랍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름 시나리오 쓸 때 궁리는 해서 한번 꼬기는 하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서 이놈들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구나 하면서 주인공이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오해였어요. 그래서 주인공만 미친놈 되고 막 그렇게 한번 꼬는데 그런데 그렇게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팡 터트리는 그래도 뭐 영화 보는 사람 아무도 안 속죠. 다 예상대로입니다. 이렇게 다 예상이 되는 영화인데 왜 결말이 충격적인 영화 6위로 선정을 했느냐 마지막 장면 영화 내용 다 끝나고 예상한 거 다 나오고 이제 크레딧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탁 터트려줍니다. 뭐랄까 좀 말문이 막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의 임팩트가 꽤 셌기 때문에 이 영화를 6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5위는 세인트 모드입니다. 이 영화도 나무위키에 문서가 없습니다. 이 영화가 나무위키에 문서가 없는 거는 좀 뜻밖입니다.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감독이랑 주연 배우 둘 다 지금 꽤 유명해졌거든요. 이 영화 만든 감독이 로즈 글래스라는 여자 감독이고요. 세인트 모드가 데뷔작이고 2024년에 두 번째 작품이 나왔는데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작품이고 평가도 좋고 2024년에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모드의 주인공 배우가 모피드 클락. 애초에 모피드 클락이 세인트 모드에서 굉장한 연기를 보여줘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주목받는 배우가 되어서 결국 판타지 대작 드라마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에서 주인공 갈라드리엘 역으로 캐스팅이 되었죠. 사실 이 드라마 평가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모피드 클락이 연기한 갈라드리엘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세인트 모드라는 영화는 종교적 광신에 빠진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호러 영화고요. 맹목적인 종교적 광신에 빠진 여자가 어떤 미친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호러 장르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섭거나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확실히 좀 충격적이고 특히 모피드 클락의 광기의 연기가 정말 굉장합니다. 그리고 결말 마지막에 크레딧 나오기 직전에 한 1초, 2초 정도 나오는 그 쇼트가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으로 영화가 딱 끝나는 순간에 관객이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그 연출이 정말 압권입니다. 4위는 스픽 노 이블입니다. 2022년에 나온 덴마크 영화입니다. 워낙에 충격적인 영화라서 이 영화가 나온 지 2년 만에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개봉했어요. 제임스 맥어보이, 맥켄지 데이비스 주연으로 2024년 9월에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개봉했고
저는 이걸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리메이크 작품은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데 원작인 덴마크 영화는 나무위키 문서가 없더라고요. 나무위키 문서는 없지만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된 영화고요. 이 영화도 기본적으로 미드소마 비밀스러운 초대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인공 가족이 휴양지에서 어떤 가족을 만나서 친해지고 그들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헐리우드 리메이크를 블룸하우스에서 만들었는데 블룸하우스가 굉장히 대중적인 스타일의 호러 영화를 만들잖아요. 후반부 전개를 원작과는 다른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원작은 후반부 전개 그리고 결말이 전혀 대중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뭐 정말 충격적이에요. 결말에서 제가 특히 충격받았던 거는, 야,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죽일 수가 있구나.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이 장면이 워낙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 리메이크판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결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작과 상황이 정반대이고 장면 자체를 수위 조절도 해서 원작 같은 충격은 전혀 없고요. 이 리메이크가 한국에 개봉할 때 15세 관람가인 거예요. 원작 내용대로라면 무조건 청불일 텐데 15세 관람가라면 원작이랑 많이 다르겠구나. 실제로 많이 다르긴 한데, 그런데 나름 블룸하우스 스타일의 대중적인 호러 영화로는 꽤 재미있는 편입니다. 제임스 맥어보이의 악역 연기도 강렬했습니다. 그래도 원작의 충격에 비할 바는 아니고 원작은 결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3위는 프라미싱 영 우먼입니다. 이 영화 감독 에메랄드 페넬이 배우 출신 여성 감독이에요. 이 영화가 데뷔작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베리 키오건 주연으로 솔트원이라는 두 번째 작품이 나왔고 이 작품도 평가가 괜찮아요. 앞으로 꾸준히 좋은 작품 만들면 그레타 거위처럼 배우 출신 여자 감독으로 거장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이 보이는 감독입니다. 여성 감독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히 데뷔작인 경우는 페미니즘적인 메시지가 작품에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2024년에 안나 켄드릭이 감독 데뷔를 했는데 오늘의 여자 주인공이라는 영화고 이 영화도 페미니즘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에메랄드 페넬 감독의 데뷔작인 프라미싱 영 우먼은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명문대 남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대학 관계자가 그 남학생을 옹호하면서 프라미싱 영맨, 전도 유망한 청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비꼬는 의미로 프라미싱 영 우먼이라고 영화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도 유망하다는 이런 표현은 그 성범죄자 남학생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학생한테 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제목이고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복수극입니다. 주인공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친구고요. 그 친구가 자살을 해서 그거에 대해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다닌 대학이 의대라서 당시에 그 범인들이 지금은 다 의사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이놈들을 주인공이 응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용만 보면 흔한 복수극인 것 같지만 굉장히 예상을 벗어나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말을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생각이 막혀버리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2위는 다크송 저주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10편의 영화 모두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영화들이지만 와, 이런 영화 처음 봤다 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오컬트 호러 장르의 영화인데 오컬트 장르를 굉장히 컬트적인 방향으로 극한까지 밀고 나간 영화입니다. 나무위키에 문서도 없고 별로 안 유명한 영화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이 영화는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정도로 독특하고 강렬한 영화라면 호러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 내용이 영화 내내 어떠한 오컬트 의식을 진행하는 게 내용의 전부예요. 뭐 오컬트 장르에 너무 흔하게 나오는 엑소시즘이나 재령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뭔가를 소환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진짜 미쳤어요.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영화 보고도 와, 저건 사람의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오컬트 의식은 엑소시스트 그런 거랑 비할 바가 아니야. 진짜 사람의 짓이 아니에요. 일단 기간이 존나 길어. 몇 달 동안 합니다. 그 몇 달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그 의식을 하는 장소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정말 평범하지 않은 내용, 전혀 대중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컬트적이고 보고 있기가 힘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입이 쩍 벌어지는, 아니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런 장면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마저도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충격의 2연타, 이중극점. 그래서 이 영화를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1위는 익시전입니다. 이 영화도 정말 안 유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 문서 당연히 없고요. 일단 이 영화 포스터를 보세요. 존나 재미없어 보이죠? 재미있고 자시고 그 전에 무슨 내용 무슨 장르인지도 모르겠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 내용을 생각하면 포스터 디자인을 차라리 줄리아 디크로더 감독의 로우처럼 뭐 물론 피라든가 그런 범상치 않은 요소들이 들어가긴 할 테지만 그래도 주인공을 좀 멀쩡한 모습으로 포스터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제목과 포스터만 보고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인 영화입니다. 하이틴 영화예요.
굳이 장르를 말하자면 하이틴 호러 장르. 비슷한 영화? 캐리. 그런데 캐리는 진짜 재밌잖아요. 엄청 대중적인 내용이고 스티븐 킹을 세계 최고의 소설가,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만들어준 그 작품이 바로 캐리인데 이 시즌 이 작품은 캐리처럼 대중적으로 재밌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미쳐도 보통 미친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 어우.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 얘가 첫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애한테 자기 첫 경험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여자애가 좀 상태가 이상하긴 하지만 딱히 못생긴 것도 아니고 10대 사춘기 남학생의 그 성욕 이걸 어떻게 거절해? 알겠다 그러고 약속을 딱 하는데 그런데 여자애가 일부러 자기 생리하는 날로 약속 날짜를 잡은 거야. 그래서 그날 남자의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놓고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정도로 진짜 맛이 간 애예요. 아무튼 이런 맛이 간 여자애가 영화의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영화를 볼 때는 그 충격의 강도가 그렇게 세다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저질러 놓은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또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 엄마가 그걸 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오열을 하는 그 표정도 잊히지 않고 아무튼 정말 강렬하고 잊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엔딩이었다. 그래서 이 영화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2010년대 이후에 나온 결말이 충격적인 별로 안 유명한 영화 10편을 소개해 보았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